지금부터 이 동영상에서는 부등식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부등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연산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등식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등식이라는 거는 일단 어떠한 다항식이 있을 때 그 다항식에 부등호 기호들이 있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 기호들이 있는 그러한 식을 말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A가 B보다 클 때 더하거나 양변의 같은 수를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부호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C가 0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 번째, C가 음수, 곱해지는 수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변한다. 요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두 번째로 하는 범위 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이고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라고 한다면 두 값을 서로 더해준 X 플러스 Y의 범위는 A 더하기 C부터 B 더하기 D까지 가장 작은 거를 더한 것보다는 크고 가장 큰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X-Y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하자면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빼고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뺄 때 그 사이의 범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헷갈리면 C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등식 더하기처럼, 범위 더하기처럼 그냥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곱하기의 범위는 조금 달라요. 곱하기와 나누기의 범위는 이 양 끝값의 범위들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값이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냥 음수도 아니고 전체 범위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둘 다 모두 최소값보다는 작고 최대값보다는 크다. 미안해요.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작다 라는 식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양 끝값을 서로 곱해준 AC, AD, BC, BD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골라서 그 사이 범위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1차 방정식처럼 똑같이 좌변에 x가 들어간 상태로 정리하고 우변에는 x가 없는 다른 항들을, 나머지 항들을 옮겨서 정리하죠. 이때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데요.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문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변해서 a분의 b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a가 0일 때입니다. a가 0이라면 사실 식은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럼 그 b가 뭔데? 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식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0은 b보다 크다 라는 말이 돼서 이건 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b의 값이 음수다라고 한다면 0보다 음수가 더 작다라는 식이 나오니까 이거는 어떠한 x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해가 무수히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식처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의 모양에 따라서 이 조건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하는 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는 연립 부등식은 어떻게 푸는지.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엔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푼다고 했죠?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가 2개, 예를 들어 2개라고 한다면 식 2개를 통해서 얘를 소거법, 즉 문자 하나를 지우는 과정을 통해서 미지수 1개, 식 1개를 찾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만약에 어떤 fx가 0보다 작다, gx라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식이 있다면 여기선 미지수가 1개밖에 없고요. 이 두 부등식을 해를 따로따로 구해요. 그 다음에 수직선에 나타내서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됩니다. 수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고요. 익숙하다면 안 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다 수직선에 나타내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립부등식 있죠. A가 예를 들어 A가 B보다 크고 B보다 작고 C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연립 방정식과는 다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을 나눠서 풀 때 항상 이러한 형태로만 쪼개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연립 부등식으로 바꾸면 A는 B보다 작다, B는 C보다 작다 라는 연립 부등식으로 만들어줘야지만 없는 범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A는 C보다 작다 라는 범위가 나온다, 그걸 정하고 시작을 한다면 A는 C보다 작은 게 성립하지만 B는 C보다 작은 게 성립하지 않는 그러한 허구의 범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꼭 그러니까 부등식을 나눌 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간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은요,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풀이 과정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절대값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 절대값이라는 게 보이면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범위를 나눕니다. 그게 맞는데요. 그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범위를 나눠도 되지만, 만약에 어떠한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할 때 얘네들의 방향을, 부호를 서로 반대로 해서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성립은 해요. 어떨 때? A의 부호보다 마이너스 A의 부호보다 작을 때,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A보다 클 때 성립하겠죠. 또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라고 범위를 펼쳐줄 수 있어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이렇게 해서 연립부등식으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부등식, 그리고 절대값을 포함하는 부등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일단 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1차 부등식 말고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부등식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정확하게 2차 함수의 모양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2차 함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모양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함수로서 그래프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2차식, 즉 2차 함수와 이 y는 0이라는 x축에 대하여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을 구하는 거다. 위에 있을 때의 범위를 구하는 거다 라고 그래프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이다 1 때 x축과 어떻게 만나는가를 따지면 뭘 이용해서 구했죠? 판별식을 구했죠. 함수를 구할 때도 뭘 이용했죠? 판별식을 이용했죠. 그러면 부등식을 풀 때도 뭘 이용해서 구한다?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럼 판별식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여기서는 A가 양수일 때만 따지고요.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을 바꿔줄 수 있죠. 어떻게든 양수로 고친 후에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ax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에서 판별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이 값이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미안해요.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했었죠.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0보다 클 때는 일단 그림을 먼저 준비를 하고 시작할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일 때는 x축과 2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판별식이 0일 때는 x축과 1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양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따라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의 값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0보다 큰 구간은, 즉 함수값이 0보다 큰 구간은 어디예요? x축을 기준으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은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고, 이 해당하는 그래프의 값을 나타내는 x의 값들은 다 어디에 위치할까요? a보다 작은 구간에, 또 베타보다 큰 구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써줄 수 있습니다. 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알파가 x의 값보다 알파가 작거나, 또는 x의 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부등호 모양이 변하면 그냥 식의 모양도 변한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을 때의 구간은 어디예요? 베타보다 작고, 자, 알파 x축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구간은 이 그래프를 따라 그려지게 되는데, 요 그래프의 함수값은 모두 다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부등호 모양이 바뀌게 되면 범위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외우기 힘들 때에는 이게 기억하기, 사실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한 건데, 도저히 그림이 안 돼서 나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외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정말 유치하지만, 자, 시계 방향으로 짝대기 두 개가 향하고 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위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게 양쪽으로 갈라지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두 개가 한쪽에서 모이고 있으니까 하나니까 어떻게 그 사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나머지 두 개도 한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교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나요? x의 범위는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알파의 값이 알파일 때만 함수값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만 아니면 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0을 포함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0보다 작은 구간, 자, 그래프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요.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유일하게 0이 되는 구간인 x는 알파라는 이 해만, 그죠?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해요.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 그리고 모든 실수,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이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로 그래프로서 생각을 하면 모두 어떤 것도 이해가 가능하냐면 바로 항상 성립하는 경우,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만약에 어떠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식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려면 즉 뭐예요? 모든 실수여야 돼요. 해가.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0보다 큰 구간에서 모든 실수, 요거밖에 없죠. 이때는 어떤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는 어떤 그래프에서?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그래서 두 가지.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는 아래로 블록하고 떠 있어야 돼요. 근데 접해도 됩니다.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얘가 0보다 작은 게 항상 성립하려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축보다 아래에 있는 이런 모양이 생각나야 되죠. 그럼 뭐예요? A 값은 음수이고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도 음수이고, 이렇게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계산을 하시면 좀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반대 과정으로도 갈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x의 값이 알파보다 작고 x의 값이 베타보다 크다 라는 해를 가진다 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작성할 수 있죠? x-알파 곱하기 x-베타 의 값이 0보다 크다. 근데 주어진 식 자체가 다 0보다 작다 라는 값이 나온다면 여기 있는 어떠한 a를 곱하게 되고 이 값이 음수구나, a라는 애는 0보다 작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서 식 세우기까지 가볍게 완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안 지울게요. 그래서 그 항상 성립할 조건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라? 그래프. 제한된 범위가 되더라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꼭 그려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그 앞에서 나왔던 개념이 중복되는 거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번 부등식 단원에서 앞에서 배운 1차 그리고 연립부등식에 관해서 두 번째 2차 부등식에 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문제풀이 동영상 필요한 경우에 따로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